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인간이 만든 음료수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는 술이라고 합니다. 네. 잔칫날 술이 빠질 순 없죠? 그래서 56년산 최고급 위스키 한 잔씩 들었는데 어떻게 맛은 괜찮으신가요? 뭐라고요? 안주 달라고요? 저런 분들은 평생 인생을 안주하고 사시는 분들, 아무 생각이 없는 분. 다른 분들은 다 안주 드세요 지금. 네. 마지막 손가락 하나 빨아 드세요. 짭조름하게 괜찮아요. 유사공의 힐링 토크 콘서트는 2013년 나는 행운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이야기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뭘 물었잖아요. 아니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세상에 이상욱 힐링 토크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뭘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많은 주제로, 지금은 주제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그런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지금.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거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이걸 잘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서는 우리 신랑은 낀 지 너무 오래됐어요. 늘 빠져 있어요. 이렇게 재촉하니까 남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재촉을 하냐니까 몰라요. 우리 신랑이 신혼 때는 매일 밤마다 홍콩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홍콩 가는 비행기는 맨날 결항이에요. 이 새끼가 아주.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뭐가 문제냐? 남자들이 공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 공황장애예요. 자, 이상국의 힐링 토크 콘서트는 시즌 1 나는 행운하다. 그리고 꽃보다 사람, 남자들의 수다, 행복하십시오 1, 2, 3, 4 이렇게 쭉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0이 조금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중년이 되면 힘들지 않겠냐. 이래서 제목을 중년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이런 제목으로 제가 콘서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빵 터지더라고요. 사람 인생 말대로 갑니다. 말하는 대로 낄낄빠빠라고 그만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2초 이상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박수 치는 타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일일이 가르쳐서 하면서 제가 그리고 당신이 난이도가 딱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2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서 국내에서는 살기 힘들겠다. 국외로 나가자.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제목을 This to Self Pathway. 알아듣고 하는 거 아니죠? 이 정도 영어는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 This to Self Pathway 아시죠? 전혀 아는 얼굴이 아니다. 멀뚱 쳐다보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더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로도 해석이 안 되는 위스라는 것도 해석이 안 돼요.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나라, 우리 주민, 우리 동네, 우리 모임, 우리 학교.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따뜻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있네. 이걸 줄여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외부 사람들이 저 새끼 부르면 되게 웃기는가 봐. 이래가지고 많이 부르더라고. 그리고 인생 제목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사람들이 과연 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이 힘든 시기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생은 여행이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즌 1부터 시즌 10까지 오늘 이르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희 공연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다 알바생들이에요. 돈 주고 심은 거예요. 무슨 일꾼이 뭐 하러 옵니까? 예,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토크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재동 씨가 6탄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뭐 지금 조금 소강 상태로 빠졌는데 곧 나오실 것 같아요. 김미경 씨가 2탄, 오은영 박사님이 4탄, 그리고 소통 전문가라는 분 있죠. 누구예요? 많이 하시네. 그분이 4탄 했습니다. 4탄. 그런데 연예인, 아티스트, 전문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시즌 10을 할 새끼는 내가 유일하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10을 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요 2,500명입니다. 김창욱 씨가 한 번 공연에 6,000명이 옵니다. 10년 동안 2,500명이 왔는데 김창욱 씨는 한 번 공연에 6,000명이 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해요. 이상국 TV라고 방송을 하는데 오늘 아침 구독자를 확인해 보니까 1,414명 10년 동안 이상국 TV. 김창욱 씨가 154만 명. 0.1%도 안 돼요. 그리고 숫자도 정말 웃기지 않아요? 무슨 일사후퇴도 아니고 계속 전진을 못하고 1,414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김창욱 씨는 한 번 강연료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려있죠. 저는 한 거기서 5분의 1 정도 받습니다. 야,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쏙이 너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물부터 한 번 먹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게 남 돈 쓸 때 같이 세는 거하고 뭐 먹을 때 쳐다보는 게 제일 싫어요. 남 뭐 먹을 때 박수 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게 낮고 작고 부족하냐. 그런데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항상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못했다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래 괜찮다라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누구를 험담해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늘 저 곁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시면 마음이 좀 후련하고 말씀을 제가 2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세요. 예,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산소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들어주기만 해서 속이 후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모든 게 작고 부족하고 왜 낮을까요? 이러니까 환청처럼 들렸어요. 환청처럼.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왜 상구가 너는 모든 게 왜 네가 작고 부족하고 작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일단 너는 김창욱 씨보다 나이가 많다. 나이는 역사입니다. 살아온. 그리고 너희들 친구들 뭘 고민하니? 요새 친구들이 대가리 고민만 합니다. 이거 순수 자연산입니다. 전부 다. 김창욱 씨 심었습니다. 저 해병대 641기, 김창욱 713기, 74 앞에 서서 뭐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저 앞에 쫓아오고 저한테 필승! 이러면 시험! 그리고 저는 누군가에게 보답을 받거나 뭔가 저에게 많은 것을 주면 보관하는 습성이고 다시 갚는 습성이 있는데 저는 50년 이상을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통닭에 맥주, 전에 막걸리 마치고 들어와서 라면 넣고 파 넣고 계란 송송해서 밥 말아 먹고 이래가지고 제가 김창욱 씨보다 뱃살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치가요 뱃살이 가장 비싼 거 아세요? 참치가 뱃살이 가장 비쌉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런 걸 알았습니다. 뭐냐? 휘발유 값이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넘지는 절대 못할 거다. 왜? 운전할 때부터 휘발유 값이 늘 높았으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경유값이 역전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뱃살이 많이 나온 사람들의 세상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포기하지 마라. 세상은 변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오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좀 원하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걱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걱정이 돼요?
건강 중에서도 치매가 걱정이 되죠. 그죠? 암은 좀 빨리 옮치는 편이에요. 발견을 하면. 치매가 걱정이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조금 이게 시간상으로 늘리는 건 있는데 치료되진 않는다. 줄이지는 못한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긴 있어요. 이것은 의학계에서 발표를 하면 너무 파장했을 것 같아서 발표를 하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 담배다. 흡연. 왜냐하면 치매 걸리기 전에 뒤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 담배를 피운다. 아, 저 새끼 내보다 빨리 가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런 공연을 하면 남자들이 반응이 좋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많이 할까요? 여자들이 박수 치고 환호를 많이 할까요? 여자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남자들이 오래 살까요? 여성들이 오래 살까요? 여성이 오래 살죠? 왜 여성들이 오래 살까요? 박수를 많이 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남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옆에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써보던가 봐. 옆에 기대고, 야, 이거 언제 끝나냐? 금방 끝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끝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웃을 때 뭐가 나와요? 웃을 때 요실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벽하거든. 요실금이 나오고 바깥으로 나쁜 공기를 하강으로 뽑아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나쁜 것들을 빼내니까 얼마나 건강 오래 사느냔 말이야. 그런데 남자들은요, 이런 공연을 해도 크게 안 웃어. 이러면서 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란지 아세요? 저 새끼 생각보다 웃기네.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늘 홀리는 거야.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모르지만 남자들요, 화장실 소변기에 가면 뭐라고 써놨습니다. 아시죠? 뭐라고 써놨어요? 소변기 위에다 써놨습니다. 남자 화장실 위에 가면 소변기 위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많이 흘리니까. 그리고 좀 허세가 있는 남자들은 소변기 가까이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멀리서 조준한다니까. 호물선을 그리겠다는 거지. 요사이 소변기 위에 AI가 달렸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멀리서 포물선을 딱 쏠려고 하고 있으면 AI가 당신의 총은 장총이 아닙니다. 한 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웃어라 진짜. 주유소에 가도 알지 않아요? 주유소에 가면 다 셀프 주유소잖아요. 셀프 안 해요? 차가 없어요? 여성분들은 가면 경유냐 휘발유냐 고른단 말이에요. 그 두 개 골라가지고 그냥 카드 넣고 주유 넣고 끝나면 다 꼽아요. 남자들은 휘발유냐 경유냐 고르고 난 다음에 카드 넣고 다 넣은 다음에 바로 꼽으면 되는데 남자들은 다릅니다. 꼭 이렇게 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흘리는 거예요. 야, 요 앞에 또 계시니까 이쁜 것들은 앞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미인방명이라고 아세요? 미인방명 무슨 뜻이에요? 미인은 빨리 뒤진다 이거 아니에요? 맞죠? 이쁜 것들 연애하면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안 이쁘면 아예 못 갑니다. 미인방명이다. 감독님 조명 넣지 마세요. 현타 옵니다. 보세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 하네 진짜 뒤돌아보지 마세요. 서로 좀 믿고 삽시다. 오늘 우리 관객 여성분들을 보시니까 미인방명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강이라고는 만수무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상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오늘 오신 여성분들 중에서 기대 수명을 100으로 잡았으면 한 50 정도 올리세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혹시나 성형하지 마세요. 바로 갑니다. 지금 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105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죠. 철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 어느 책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웃고 지나지 않아도 하루, 웃지 않고 지나도 하루, 웃고 지나도 하루. 지나고 보니 웃고 지난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봉화라는 곳에 가서 장수 프로 프로그램이었는데 방송을 하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거의 90 중반쯤 지나셨는데 너무 건장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이런 걸 보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저도 죽을 때 웃고 죽으면 행복해. 웃고 죽으면 행복해. 그게 아니고 웃고 죽는 거는 뭐냐면 매일매일 웃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상 더럽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웃고 지낼 수가 있겠어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말씀 그대로 직역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이 묻고 많이 댕기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예능 프로 보시면 먹는 게 60%입니다.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다? 배고플 때다. 여러분들 누구하고 먹느냐, 그리고 음식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는 마세요. 왜? 우리 행복에 먹는 것은 어찌 보면 저는 60,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냐? 다이어트가 문제 아니에요. 걱정되지 않아요? 제발 걱정 좀 하고 살아요. 뭐냐? 저도 공연을 하면서 스케줄이 요새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공연 준비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공연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뱃살도 나가고 힘든 거야. 그래서 저희 식품학과 영양 교수님이신 저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누나, 나 살이 쪄서 미치겠어. 누나는 몸매를 어떻게 유지해?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몸매가 정말 예쁘세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다이어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10일 만에 3.5kg 뺐습니다. 지금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한 달 하잖아요. 10kg 그냥 빠집니다. 뭐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운 물 좋잖아요. 따뜻한 미온수 있죠. 미온수에다가 머그컵에 5분의 4 정도를 채우시고 저염산 소금을 넣으세요. 왜? 소금기가 없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저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물을 드실 때 그냥 꿀꺽꿀꺽 드시면 안 된대요. 잘근잘근 씹어서 천천히 먹다 보면 식도를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에게 음식이 들어온다라고 위장이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천천히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 드시래요. 그리고 점심때는 너무 바쁘니까 건너뛰시고 저녁이 문제예요. 저녁은 굶으셔야 돼요. 아침 물 한 컵 먹고 건너뛰고 굶으시면 딱 일주일 만에 35kg 빠집니다. 뭘 처먹으니까 살이 찌지. 그런데 이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10일 동안 굶으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이 경이롭습니다. 세상의 어떤 음식도 나에게 너무나 행복감을 줍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음식이 올 때 너무나 감사하게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찌면 어떻고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몸에 이상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 먹는 거 너무 멀리 하지 마라. 괜찮다. 두 번째, 많이 댕기라. 많이 댕기라. 무슨 얘기냐면 저희 고모 할머니가 이번에 효도강을 가졌어요. 우리 조카들이 보내드려가지고 처음으로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에 갔다 오셨는데 재밌었는가 싶어서 용돈을 조금 드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전화 드렸거든요. 할머니 여행 재밌었으니까 아유 덕분에 재밌었어. 아유 뭐 시기가 있어서 고마워. 그래 거기 가면은 뭐 이렇게 골드 브릿지도 있고 뭐 많잖아요. 볼 때가 야시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가서 뭐 보셨어요? 많이 봤어.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셨어요? 거기는 빨간 깃발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여러분 행복도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쪽으로 모이세요. 행복도 모이세요. 이것만 봤다는 거예요.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거다. 맞아가는 걸 빡빡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감동도 없고 그리고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걱정해서 해결 안 될 일이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여러분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편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도 인생 좀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에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할 때죠. 요양병원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서 재능기부로. 거기를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아버님 분들이 가서 인사를 드리거든요. 아버님 매주 갔거든요. 가서 아버님, 어머님 잘 계셨어요? 라고 하면 어머님들은 조금 반응이 그나마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은요, 아버님, 형님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제가 한 주 만에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형님, 아버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 이상국입니다. 이런 인사 딱 합니다. 일단 째려봅니다. 째려보는데 초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왜? 남자들은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이 휴전 상태라서 전시 중이니까, 그리고 눈이 마주쳐서 저하고 30분 이상 마주치면 누가 하나 눈을 깔아줘야 평화가 유지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버님 접니다. 저 지난주에 뵀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 그때서야 혹시 오늘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남자들 명단 적어가세요. 곧 고객으로 확보됩니다. 대체적으로 명단을 가장 먼저 적는 사람, 이런 사람 적어요. 이런 사람은 빨리 갑니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왜 그러냐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도 있고요. 원망과 원한과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리고 희망이 없어요. 왜? 거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만상처 가는 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나올 확률은 0.몇 프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늘 누구를 원망하고 원한하고 미움의 씨가 자라면요, 분노의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타치하는 것도 싫어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매달. 그런데 한 3개월쯤 되었을까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런 반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이 선생 왔어? 나 많이 기다렸잖아. 그래도 원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 아우 진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나이가 젊었으면 어떻게 없는 게 보는 건데 정말 진짜 딱 내 스타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목이 말라가 물을 먹었습니다. 오늘 물이 많이 먹네. 세상에 그런 분을 내가 처음 뵀거든요. 놀랬단 말이에요. 처음 뵈니까.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난 다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박수치고 같이 웃어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원장님, 저기 할머니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요양병원 들어오실 분이 아닌데. 예, 이 선생, 저분은 결혼도 안 하시고 자제분도 없으시고 일가 친척도 없는데 식당을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변해서 자꾸 혈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면 다시 깨어날 확률이 20%도 안 되는데 나이가 계시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선생님한 추천을 받아서 뷰가 좋은 그 요양병원에 오셨대요. 오셔가지고는 그 원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렇게 하셨대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6개월밖에 시간이 없대요. 내가 1억을 드릴 테니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먹여주고 좀 재워주고 내가 여기서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좀 돕고 그렇게 할 테니, 그리고 내 뒤통수 요 뒤쪽에 공덕묘시에 내가 자리도 봐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비석집에 가서 내가 비석도 준비해놨으니까 혹시 내가 죽거든 거기 석공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그 할머니 성함이 함하자거든요. 평생 한 번도 못했는데 함하자예요.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6개월에 1억이면 장사 괜찮지 않아요?
돈에는 눈이 말똥말똥하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 할머니들 모시고 할아버지들 모시고 올 때 직원들이 성합차를 몰고 가서 모시고 온대요. 그때는 원장님이 3.5 에코스를 직접 몰고 가가지고 모시고 온 거예요. 6개월이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생생해, 2년이 지나면 더 좋아져, 3년이 지나면 밝아, 4년이 지나면 끄떡없어. 이러니까 그 할머니는 멀쩡하신데 원장 선생님 얼굴이 똥색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5년 6개월 만에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비석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내일이 발인이니까 그 비석공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마다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거 있어요. 자기도 깜빡하면 너무 오래 걸려. 6개월이라 그랬는데 5년 반 만에 왔으니까. 근데 노트를 찾아보니까 그때 비석에다 써달라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시적인 거야. 뭐라고 써달라고 했냐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살다 여자로 고이 잠들다 이렇게 써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시적이지 않아요?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살다 여자로 고이 잠들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9시에 비석을 하려고 다 새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살다 여자로 고이 잠들다. 미개봉 반품. 오늘 혹시 오신 여성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개봉을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 개봉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몰라요? 옛날에 꼭 저런 분들 그래요. 오빠가 자기 자고 가야 돼. 몰라요. 그냥 꾹꾹 눌러주세요. 그냥. 여러분들 개봉을 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공장 폐업했다고요? 여러분 나라에서 폐업하면 철거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한 몇 달 만에 좀 친해졌거든요. 친해져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어머니 이렇게 제가 운을 딱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아니 이 선생 나는 자식이 없다니까 나를 왜 어머님이라 불러? 이 선생하고 나하고 나이 착해봐야 지금 45밖에 생각이 차이가 안 난다. 누나라고 불러 누나. 그때 이성기에 누나 내 여자니까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누나는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정말 원수 같은 분이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는 없어. 어떻게 평생을 사시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뒤졌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진짜 누님 정말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 햇살. 아니 제가 뭐 적을 게 있으니까 신분증 좀 줘보세요. 주민등록증이나 뭐 노인증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증 좀 줘보세요. 아이고 이 양반 참 이 선생 웃겨. 내가 오늘 일 하는데 무슨 증이 필요해. 나는 하나 있는 증이 몸에 골다공증 하나 있는 거라 이게 나야. 웃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함입니다. 내가 가진 미움을 비우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타인을 보고 웃으면서도 신랑 보고는 왜 안 웃어요? 내가 웃지 못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속에 있다. 오늘도 보면 있어요. 왜? 제가 넌센스를 한번 내볼 테니까 정말 웃기만 웃어주세요. 절에 가면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근심을 푸는 소는 해우소입니다. 죽은 소는 다이소. 그리고 소가 웃는다를 세 글자로 하면 우하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냐면 아니 세상에 무슨 저런 개그라고 치고 진짜 저런 돈 벌어먹고 사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저런 걸 가지고 어떻게 웃기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요 BTS의 정국이라는 애가 예능 방송에 와서 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근심을 푸는 소가 해우소, 죽은 소는 다이소. 웃으면 세 글자로 뭔지 아세요? 몰라요. 우하하예요. 그날 댓글이 58,000개가 달렸습니다. 너무 웃긴다, 너무 재밌다. 저러니까 BTS가 전 세계적으로 아티스트를 하지 똑같이 했다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보면 세상의 어떤 것이든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대답을 못하는 것들은 전혀 문화활동이 없죠. 대답을 안 하는 것들은 문화활동이라 해봐야 딱 하나 있습니다. MBC 문화방송 그거 하나.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정재가 수양대군, 관상가로는 송강호 씨가 나오죠. 그리고 김종서가 있고. 그런데 왕이 병이 들자 그러자 형제들이 자기 왕위를 탈취할까 싶어서 그때 왕이 관상가를 궁으로 들여서 보게 만들어서 간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양대군을 봐야 되는데 수양대군을 계략에서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직접 수양대군을 만나죠. 그 자리에서. 만날 때 김종서는 철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그 관상가가 역면이야 역적이야 도저히 왕이 돼서는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왕이 그거는 찬탈할 상이다. 도저히 왕이 되면 국민이 너무 힘든 상이다.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상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김종서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관상가를 궁궐 앞에서 만나죠. 그때 이정재가 수양대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관상가 양반 이정재입니까? 어이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니 될 상인가? 이제는 말해야 되지 않겠나? 관상가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관상가를 다시 부릅니다. 허이 관상가 양반 그거 참 이상하지 않나? 나는 벌써 왕이 되었는데 말일세. 그리고 결국은 두 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고 말하고 자식은 눈이 멀었죠. 그때 관상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관상을 보았지 흐름을 보지는 못했어. 저 파도를 보시오. 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인데 말이오. 관상은 타고나지만 인상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팔자는 타고나지만 우리 운명은 스스로 충분히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제가 보니까 현대식이 있고 내가 아날로그식이 있어요. 2초 동안 했을 때 그대로 박수 치는 사람은 핸드폰이 신형, 제가 있다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구형이에요. 저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MZ세대를 부를 때 MZ라고 부르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쟤 팔자 폈어. 완전히 팔자 폈잖아. 팔자 좋아졌어. 되게 행복한 단어예요. 팔자 폈다, 팔자 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관상에 팔자주름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낙화상가 얼굴은 펴져야 산다. 이상국. 그런데 환경이 중요해요. 왜? 늘 엄해하고 뒷담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인간들하고는 멀리해라. 왜? 내 삶을 좀먹이는 인간이들이다. 그러니 재밌고 즐겁고 흥겨운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훨씬 좋아진다. 제가 여성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분들 유머 있는 남자가 좋아요? 목소리 좋은 남자가 좋아요? 누가 여기서 이제 유머 있는 남자가 좋아요? 목소리 좋은 남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머 있고 목소리 좋고 잘생긴 남자 좀 부담스럽더라. 여러분이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유머 있는 남자, 목소리 좋은 남자. 하나, 둘, 셋. 정답은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갈로 열고 돈을 나에게 잘 쓰는 남자. 얘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누가 그래요? 아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속물이에요. 진짜 돈 많다고 다냐? 아니다, 돈 많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신랑이 돈 좀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의 생일날 나의 남자친구, 남편, 애인 이야기를 하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요사이 한 중년 50대 60대 돼가지고 애인 없으면 6급 장애인 줄 아시죠? 나는 장애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손 아무 들지 못하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하나도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친구들이 가 놀리는 거예요. 야, 김 과장, 요새 애인 없어 6급 장애야. 장애 아니야. 이러니까 산악회 가서 누굴 하나 만났어. 만나가지고 카톡질해서 당신은 내 운명이다. 언제 보자. 3을 언제 가느냐. 나는 3만 오르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다른 게 더 오르고 싶어졌다.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야. 그러다가 이게 안 하던 게 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6급 장애 면허를 하다가 딱 걸렸는데 만 원 딱 걸린 거야. 그 형수님이 대구 4인 야구의 4번 타자거든요. 야구 방망이로 두 다리를 작살을 내가지고 6급 면허를 하다가 2급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급을 하든지 2급 그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오늘 밸런스 게임에 여성분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내 생일날 꽃다발 아니면 돈다발 하나 둘 셋. 제 예상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이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타락된 모습으로 돈다발이란 말이 나오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합어가 하나 생겼어요. 영어와 한글이 섞이는 돈을 아주 좋아하는 여성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돈이 영어로 뭐예요? 머니죠. 모르는 것들도 있다. 내가 모르는. 아니 머니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하고 테스트 한번 하고 갑시다. 그러면 영어니까. 자, 이거를 영어로 하면 핑거 아니에요? 맞아요? 핑거 맞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다 핑거, 오므린거, 덜핑거. 이런 영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호랑이가 영어로 타이거, 사자는 물은 셀프. 식당에 다 써놨다. 물은 셀프다. 다 써놨는데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진짜. 네? 그래서 머니는 돈인데 복합어를 만들어놨다니까. 아주 많이 줘야 돼.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여성을, 중년 여성을 아주 머니라고 해놨어요. 복합어에 몰랐죠? 여러분들 도둑들이 좋아하는 돈은 뭔지 아세요? 설거머니. 도둑들이 좋아하는 돈은 설거머니. 우리 서민들의 생활지표는요, 라면값과 계란값입니다. 계란값이 갑자기 퉁 뛰면 우리 애거잖아요. 어머 애거. 그래서 계란값은 애거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돈은 할아버지도 아주머니 좋아합니다. 많이 가립니다. 파크 골프장 가보세요. 할아버지들이 아주머니 가면 커피 한 잔에 커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은 아주머니들이 딱 보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너 같은 건 집에 더 있어 이 새끼야 이런다고. 아유 나 아직 쓸만해. 난 물도 나와. 이러니까 나오는 게 녹물이겠지 이런다고. 천만 시대입니다. 천만. 애견. 왜?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요, 외로움이나 우울증에 도움이 좀 된다 그래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만 애견 시대인데 어떤 견을 키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미니핀을 키우시든 큰 불독을 키우시든 그것은 뭐 개인의 취향대로 견을 키우시면 되는데 키우지 말아야 될 두 마리의 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과 선입견.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진 접시에 음식을 담지는 않습니다. 손님 접대하지는 않죠. 중국은 깨진 접시에 음식을 담는다 하여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돈 벌어 뭐 하겠노? 소고기 먹지. 소고기 먹자 하면 자다가도 나옵니다. 벌떡이 나가지. 하지만 인도는 소를 신성시합니다. 누구 스태미나 정력이 좋다고 요사이 장어 꼬리가 좋다. 장어 꼬리, 개뿔. 장어 꼬리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건 터지면 꼬리 자르기 하지 않아요? 버리는 거라니까.
몸통을 먹어야지, 몸통을. 그리고 앞으로 먹을 때는 몸통을 드시라. 우리나라에서 장어하면 스테인 음식, 정력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할머니가 갔던 베트남 경기도 다낭시, 다낭을 갔다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못 듣는 사람들은 다낭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에요. 왜냐? 다낭시는 현지인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낭시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강 이름도 뭔지 아세요? 그 흐르는 강이 한강입니다. 한강이에요. 이것도 핸드폰에 검색하는 인간들이 제발 좀 믿어요. 한강입니다. 그 한강에 가면요,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장어가 정말 벌떼처럼 떼거지로 삽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 장어를 안 먹습니다. 왜? 그들이 숭배하는 용과 닮아 있다 하여 저들은 장어들은 하늘로 올라갈 애들에서 먹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엄마 산수에서, 아버지 산수에서 지렁이 어머 징그러워 징그러워 이럽니다. 하지만 네팔의 어느 부족들은 그 지렁이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코가 크면 뭐가 크다? 코딱지만 큽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코끼리는 목에 감고 다녀야 되는 거 아이가 진짜?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남자들 대머리들 이렇게 정력에 좋다, 힘이 좋다, 개뿔입니다. 그것은 착시현상. 어떤 거냐? 이 머리가 없는 분들은요, 밤에 빛이 조금만 더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사랑을 나누다가 눈을 딱 떴는데 대머리 어머, 낮인가? 밤인가? 낮인가? 밤인가?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착시하는 거지 절대 효과는 없다.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어보다는 싸. 그런데 효과는 정말 끝내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예, 장어보다는 싸. 하지만 효과는 1등입니다. 안 하고. 그거 먹잖아요? 안 하고는 못 잡니다. 오늘 김덕성 단장님 혹시 오셨어요? 무지하게 안 하고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남자 기 살리는 거 딴 거 없어요. 뭐냐? 여러분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이런 거 끓일 때 제발 화학식품 넣지 말고요. 건어물 중에 뭘 육수를 뽑으면 남자들이 가장 기력이 좋으냐면 새우. 그거 넣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늘 새우입니다. 일단 해보고 이야기를 해요. 해보고. 그리고 정년퇴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정년퇴임 하는데 남편이 나 제2의 직업으로 제3의 직업으로 어렵지만 이거 하겠다 이러면 무조건 내보내세요. 정말 에너지 좋습니다. 뭐냐? 직업군 중에 정년퇴임하고 가장 좋은 직업군입니다. 경비 아저씨. 여러분들 경비 아저씨로 한 잔씩 운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경비를 선다. 비가 와도 선다. 아침에도 선다. 저녁에도 선다. 씨발 할 때 안 선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남자들은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다소곳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뭐라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남자들은 낯선 여자, 갈로 열고 처음 보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 10년 이상 되신 부부들을 가보면 부부가 그렇게 낯설어요. 서로 모른 척합니다. 집에 있을 때 얼굴이 절대 아닙니다. 나갈 때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혼합으로 같이 여성들하고 공치러 가잖아요. 공칠 때의 모습과 라크룸에서 나오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낯섭니다. 그러니까 뭐냐? 낯선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혼율이 계속해서 한국에 고점을 찍고 있다가 2년, 3년 전에 이혼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부부를 격리를 시켜놓으니까 이혼율이 툭 떨어졌어요. 얘들은 같이 있을 때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엄마 이야기를 되게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엄마는 막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엄마가 맞는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왜 너는 그렇게 짜증을 내니? 엄마가 틀린 이야기 하자는 아니잖아. 왜 그렇게 화를 내?
이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맞는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이야기는 안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해.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돈을 벌어보면 가서 뭔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좀 고생했다고 당신 정말 애썼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옆집은 밤에 대리운전 뛴다 새끼야. 배민 서비스 뭐 하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몇백만 원씩 갖다 놔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한 30만 원 들고 여러분 노래방이나 추석을 가보면 우리는 완전히 대우받습니다. 술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노래방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미가 나를 구원하시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나는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들어가자마자 간드러지면 딱 들어가자마자 오빠 한 말이야. 처음 왔다. 오빠 너무 잘생겼다. 나도 안다. 오빠 누구야? 이렇게 간드러지는데 뭘 빼주기가 싫겠냐고. 그리고 심부름을 시켜도 전혀 화를 내잖아요. 마담, 내 차에 가서 보따리 하나만 갖다 줘. 어떤 보따리? 트렁크를 열면 왼쪽에는 돈 보따리, 오른쪽에 갖다 줘. 오빠 어떤 보따리? 무슨 보따리야? 오빠 너무 재밌다. 오빠 나 어떻게 해줘? 오빠 뭐 하잖아 지금. 앞에서 무슨 공연자가 미친 듯이 뭐를 하면 반응을 보여야 돼. 남자들은 다 같이 다녀놓고는 아닌 척한다. 코코 박은진이 갔다 왔잖아 우리 그때. 사모님이 갑자기 묻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랑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리고 갔다 왔을 때 5만 원짜리 하나 주잖아요. 완전히 감동 먹습니다. 어머 고생했다 마담 5만 원 딱 꺼내주면 세상에 5만 원의 위력이 그렇게 있어요. 어머 오빠 진짜 아우 진짜 난 어머 심사인당이네. 어머 진짜 싫구나. 왜 오빠 지갑 예자를 넣고 다녀. 내 알죠. 오빠 너무 아까 내가 오빠가 할게. 오빠 지갑에 예자 있는 거 싫어 정말. 이렇게 심사인당이 질투를 낸다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5만 원 줘보세요. 갑자기 무슨 특검합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냐 너? 돈은 왜? 요새 현찰 안 쓴다. 입금시키래 새끼야. 5만 원이 뭐냐 5만 원이. 그러니 어느 누가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길을 열게 하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게 한대요. 이런 것들 서로 주고받음입니다. 주고받음. 제가 강연을 가면 남자들하고 같이 강연을 하면 저 에너지가 제로가 되고 여성들하고 강연을 하면 에너지를 두고 받습니다. 몇 시간을 해도. 왜? 서로의 주고받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방송은 제발 이 새끼라 지금은 막스 타임이 아니다. 아니 아무 때나 막 끼어가지고 멘트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어젓해. 한 번도 박수를 안 친다 이거. 마음이 어젓하다. 나는 저기 앞자리가 두 자리가 빈자리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주고받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 연습되지 않은 겁니다. 자 박수 한번 시작. 한 번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여튼 한국은 뭐든지 3세판이야. 남편도 한 번 하면 안 돼. 남편과 애인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딱 알잖아요. 남편은 애인은 머리를 잡으면 거기 가서, 마누라는 거기를 잡으면 대가리 가서. 이 차이점이. 자 박수 한번 시작. 자 대한민국. 이거는 서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칙 하면 여러분들 뭐? 폭. 칙. 폭. 정확한 거예요. 칙. 쿵. 짝. 역시 대단합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제발 주둥이 좀 띄어보게. 세상에 콘서트를 보러 와가지고 마스크를 꽉 쓰고 한 번도 안 본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볼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쿵! 짝! 쿵쿵! 짝짝! 쿵쿵쿵! 짝짝짝! 쿵쿵쿵쿵쿵! 짝짝짝짝 짝짝! 칙칙! 하나 둘 A, B 원, 투 영어도 안다. 제 감기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랑받는 것 순간보다 전국 박수 박수. 혹시 아파트가 한 채 없으시면 오늘 아파트 한 채씩 드릴게요. 을사을사 아시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박수 세 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거 환경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요, 어느 날 돈을 주고 사는 아파트는 맞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이 사는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잠시 머물가는 인생인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온 가족이 행복해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온 가족이 죽을 상을 씁니다. 어떤 놈은 현관에 나가서 바닥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왜? 아파트는요, 돈을 주고 샀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씩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로 한 잔씩 운을 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파란 하늘과 빛나는 태양이 있는 이곳에 트잡아 꽃을 피웠으니 웃음꽃이 피는 것이 바로 아파트다. 그런 공간에 사시라고요. 그런 공간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생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한때는 아파트를요, 남향을 좀 선호했습니다. 빛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면 안에서 반응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안에서 비추는 해라 그래가지고 안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 해가 필요합니다. 떠오르는 해가 필요한데 어떤 해가 떠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내가 더 밝은 빛을 내려면 우리 남자들이 늘 이런 해를 띄워야 됩니다.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이런 해만 띄우시면 된다고. 말씀 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공연을 하면서 아주 고귀한 사연 한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해, 그리고 자기는 늘 사랑해라는 해를 띄우겠다고 9월 13일인가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아직 프로포즈를 못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포즈 하려고 하면 건당 600만 원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새신랑 무대로 모셔볼게요. 걱정이 왜 그러냐면요,
아내를 완전히 속이려고 오늘 바지를 입으니까 뭐라지 새 신부가 그러더래요. 덥다 제발 좀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복장을 이렇게 양해드리고요. 신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명지. 김명지 씨 어떤 게 마음에 들었었나요? 그냥 뭐 다 좋지. 이게 살아남기 위해. 네,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명지 씨죠? 네. 명지야 사랑해 한번 불러주신 무대 좀 올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지야 사랑한다. 안 오는 거예요 계속 2시 반 리허설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600에서 200이 더 올랐다. 자 서시고요. 자 제가 뭐 두 분이 준비한 거 있으니까 애써서 자 멘트 하고 줘라 멘트 하고. 저희가 나이가 좀 많은데 늦게 결혼하는 만큼 늘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잘 살자. 사랑해 명지야. 많은 분들 앞에서 뽀뽀 키스 한번 할게요. 뽀뽀 한번 들어봐도 보고 키스까지는 남들 싫어하니까 자 두 분의 사랑이 우리 뽀뽀 한번 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뽀뽀. 내려가 이제 끝났어. 그래도 두 분이서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또 딴 이야기입니다. 딴 이야기인데 결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결혼은 왜 결혼인 줄 아세요? 결국 혼나는 거예요. 신혼은 신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이혼은 이제 혼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재혼은 제발 혼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졸혼은 졸지에 혼자 되는 거예요. 결혼은 판단력이 흐르지만 해요. 이혼은 인내력이 한계가 오면 합니다. 재혼은 기억력이 흐릿해지만 합니다. 그래서 늘 설레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뭐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만나서 이렇게 10년 이상 지났지만 심장이 뛰진 않죠 아직도. 뛰시는 분 계신가요?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데 한번 진단 한번 받아보실래요? 성형외과라서. 네. 근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달라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이제 와이프를 보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죠, 진짜. 신혼 때는 설레서 뛰었까요? 지금은 눈이 마주치면 무서워서 그렇게 뛰입니다. 뛰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네. 지방 강연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제가. 공연도 뭐 감사하게도 이런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KBS 개그 작가가 연락이 와서 강원도에도 사회 공연도 준비가 돼 있고 다음 주부터는 스케줄이 굉장히 바쁩니다. 경주, 군산, 전주, 대구에서 두탕하고 강릉 갔다가 화성 갔다가 파주 갔다가 다시 강릉 들어오면 대구에서 다시 낮하고 저녁에 행사하고 다시 강릉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전주 갔다가 돌아와서 영주까지 해서 코스가 한 15개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번에 양성평등 9월 3일에 무려 강의가 8개가 들어와가지고 네. 왜냐면은 제가 싸서 그런가 봐요. 지방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많이 다닐 때는 하루에 600km, 700km 달릴 경우 많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 3시 정도 되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한 20년 가까이 돼서 저는 이제 뭐 공기 좋은 데 살아요. 뭐 몇 자리가 바로 앞에 보이는 데 살아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 정신을 타고 가죠. 그렇게 사는데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면 저희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운이 참 좋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내려오기 전에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놈이야. 주차할 공간이 있을까? 나는 운이 좋은 놈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전화가 옵니다. 애인한테 오는 전화는 받으세요. 네. 네.
나는 운이 좋은 놈이야. 나는 늘 주차공간에 있어. 나는 운이 좋은 놈이니까 이렇게 나는 계속 되뇌이면서 집에까지 도착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 말하는 데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왜냐? 저는 주차공간이 생길 때까지 아파트 주위를 뺑뺑 돌고 그러니까 새벽 5시에도 나오고 새벽 8시에도 나오고 안 되는 건 없고 안 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뿐이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떡하여 그렇게 토크 콘서트를 시즌 10까지 좀 세게 이야기하는 10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기회를 얻으려면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그 기회의 열차에 탈 수가 있습니다. 아이유라는 아주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복삭 소가수다. 가을 아침 그 친구 알죠? 키도 작은 친구. 근데 완전히 만능 엔터테이너. 연기도 정말 잘하고 노래도 정말 잘 부르고 작곡도 너무 잘해요. MC가 물었습니다. 아이유 씨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이유가 그래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남들 100번 할 때 101번을 했어요. 박진영이라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무대에서 빛날 거다. 노홍철이가 묻습니다. 형은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잘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노홍철이가 그럽니다. 나는 될 때까지 해, 이 새끼야. 내가 안 되는 것은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성장하는 나이는 60에서 75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직도 60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끊임없이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나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저는 책을 4권의 책을 냈고 시즌 10을 냈고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2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도 저에게 큰 기회는 오지 않았는데 딱 하나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 아세요? 나는 그걸 안 찍은 게 좀 후회가 돼요. 왜냐? 방송국에서 연락이 안 왔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잘 될 거다. 자는 자주 끼이는데 오른 때만 끼입니다. 왜?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대구에서는 강사료가 제일 비쌉니다. 내 후배 중에 하나가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아마 여기 여성분들도 보셨을 싶은데 나이트에 가면 부킹을 100%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하면 상태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옷가니가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스피치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나는 무조건 100% 부킹이야. 그래서 내가 술을 먹다가 내 얘기를 했어요. 너 정말 부킹 100%야? 새벽에 2시가 다 지나갔는데 3시에 나이트에 문을 닫는데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남자들 꼭 내기하잖아요. 50만 빵 내기했어요. 세게 간 거예요. 세게. 그래서 나이트를 갔단 말이에요. 나이트를 가니까 정말 하느님은 제 편입니다. 다 손님이 빠지고 앞쪽에 테이블에 남자들 여자 하나가 있는데 얘들이 아는 것 같아. 웨이터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은 부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바로 DC 가잖아요. 지금 하면 50에서 20 깎아주다 30으로 가자. 그랬다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30에서 쇼당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 55분이 되면 나이트 가면 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잘 있어요, 잘 가세요. 이 음악이 나와요. 그런데 얘가 없어진 거야. 도망간 거지. 그래서 내가 뭐 어쩌겠어. 내가 주차장에 가가지고 대리운전을 불렀단 말이에요. 대리운전을 부르는데 전화가 와서 형 어디야? 그러더라고. 야 임마 니 도망가가지고 내 주차장에 대리운전 불렀지. 이러니까 형 나 도망 안 갔는데? 형 어딘데? 여기 형 보이네. 이러면서 여자 손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디 가서 부킹했나 가니까 주방에 가서 접시 닦는 아줌마를 부킹했다는 거야. 세상에 가서 오늘은 선수를 한번 뛰시죠 이래가지고 세상에 가에 아주 타고난 학력이에요. 뭔 줄 아세요? 가는 무슨 대학교를 갔냐 그러면 들이대 무조건 들이대. 그리고 거기서 튕기면 어머 이 산은 내 산이 아닌갑다 이러고 또 가야 따라.
그리고 여성들이 오면 옆에 앉은 여성에게 꼭 기회 대고 한마디 합니다. 부킹 100%입니다. 꼭 나이 들어있는 여성한테 옆에 가서 언니들하고 오셨어요? 이런대요. 그러면 걔가 무조건 다 포위를 해준대. 배를 만든 목적은 부두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거친 파도와 비바람과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목적지를 위해서 가게 만든 게 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절대 실패가 뭐냐? 실패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포기했을 때만 실패지. 그건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 지금 있는 이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왜 긴장되냐면 잘생긴 사람이 앞에 있으면 긴장돼요. 여성분들을 봤을 때도 긴장 많이 되고 예쁜 분들이 있으면 긴장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봤을 때는 긴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지금. 여러분, 똑같이 태어나면 여자가 오래 살까요? 남자가 오래 살까요? 여자가 오래 살죠? 여자가 무려 5년을 더 삽니다. 5년을 똑같은 동년배에 태어나도. 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왜 남성보다 오래 사느냐? 저도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마스크 껴서 말을 잘하세요? 아, 말을 잘한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입이 좋게 생긴 예쁘게 생겼어요. 예. 왜?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승사자가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어떤 걸 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찾아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 동네에 오면 있었습니다. 뭐 여기 바늘땅에 오시면 바늘땅에 내려오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성분이 그거 안 계십니다. 노래방 갔다가 찜질방 갔다가 해외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이러니까 해외에 나갈 수 있으니까 뭐냐? 여권 사진을 갖고 내려와요. 여권 사진을 갖고 내려와서 대조를 해보면 그 얼굴이 아닙니다. 30대는 화장, 40대는 분장, 50대는 변장, 60대는 위장, 70대는 환장을 하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이 돼야 찾을 수 있어요. 저승사자 밤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밤에 또 뭘 뒤집어 씁니다. 팩을. 내려왔으니까 건수는 채워가야 되니까 옆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랑인 거야.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반응을 보이면 살 수가 있는데 반응은 전혀 없다. 빨리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굉장히 독합니다. 많이 독합니다.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우리 남자분들은 모릅니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생산이 짙게 나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모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야 이 새끼야, 그거는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런 고통을 감내한단 말이야. 그러니 오래 살 수밖에 더 있어. 세 번째, 여자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초등학교로 돌아가죠. 동창이 없어요. 제발 좀 뭘 물으면 대답 좀 해요, 회장님. 중학교 동창 만나면 중학교 돌아가는 거 맞잖아요. 저 해병대 나왔잖아요. 해병대 동기 만나면 해병대로 돌아갑니다. 개병대 됩니다, 개병대. 그래서 우리 처음 제대하고는 낮부터 만나면 그 다음날 아침 해 뜰 때까지 술을 먹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러니까 해병대가 뭐에 귀신 잡는 해병이라 그러잖아요. 한 6차까지 마시면 보통 사람들이 귀신을 만나면 어머 이러는데 해병대는 6차까지 먹으니까 대가리 묶어 있는 날 옆에 흐르는 건 케찹이냐 너는 이러니까 귀신이 놀라서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완벽한 게 아니고 아니 흰 소복을 입고 나오니까 너는 옷 그거 한 벌밖에 없냐 너는 이러니까 귀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병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에요. 못 잡는다니까 얘들은.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술을 2차까지 먹는 거 좀 버겁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술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차 먹으면 2차 가면 그냥 맥주 정도 아니면 요새는 커피 또 마시러 갑니다. 정한고 회장님이랑 그분하고 꼭 커피 마시러 갑니다. 커피 마시러 가는데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의 여차는 1차에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해병대 동기가 대구 출장을 온 거야. 1박 2일로. 벌써 오기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온다는 날 전화기를 끌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근데 어쩌기 온다니까 내가 일단 호텔을 하나 잡아줬어요. 저기 호텔을 잡아주고.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 야, 친구야. 제대했을 친구잖아. 친구야. 야, 오늘은 술 딱 2차까지. 길만 3차까지다. 더 이상 안 된다. 왜 나도 아침 스케줄이 있다. 이러니까 오케이. 술 먹기 전에 어떤 약속을 못 해요. 대한민국 통일도 시킵니다. 술 먹기 전에. 그래가지고 술을 1차, 2차, 3차쯤 가면 고잖아요. 고지 뭐.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주고 위로해주고 목자이신 그분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새벽 2시에. 그런데 이게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술 시켜놓고는 잠들었다 둘 다. 근데 막 아는 집 마담이니까 깨우진 않았어요. 눈을 딱 뜨니까 새벽 5시 반. 어떤 약속이 되어 있냐면 외박은 우리 집에 쓰레기차가 들어왔다 나가는 순간이 외박이에요. 해 뜨는 게 기준이야.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외박을 한 번 할 때마다 재산의 10%를 주기로 약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벌써 거의 한 40% 60% 주고 남은 게 없거든. 나한테 남은 건 대출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딱 내가 눈을 번쩍 떴단 말이야. 택시를 잡고는 집에 쏨사까지 갔다. 택시 따보죠. 가자. 그런데 야, 쓰레기차가 안 보여. 알고 보니까 쓰레기차가 빠가서 바깥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파트 그 문을 딱 들어갔는데 중문 있죠. 아파트에 중문 있어요 없어요? 그저 우리 집은 좀 불투명해요. 투명하지. 근데 실루엣이 보여. 근데 좌측편에 칼자루 같은 게 보여. 이거를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한참 하고 있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도 매도 빨리 만든 게 낫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문을 싹 나는 뭐가 날라올 줄 알았는데 아니 와이프가 세상에서 그렇게 화사한 얼굴로 자기야 새벽부터 어디가? 그래가지고 그때 집 나왔어요. 그때 집 나와가지고 아직도 못 들어갔다니까 이게. 여자는 그렇게 지혜롭다고. 울진에 가면 주꾸미 낚시가 유명합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이 주꾸미 낚시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주꾸미 낚시를 하러 갔는데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나갔는데 어저께도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비 소나기 오는 것처럼 파도가 막 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일교예보에 없던 거예요.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장이 하필이면 그 선장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야. 빨리 119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부를까요? 뭐 쭈꾸미 낚시 빠져있단 말이야. 꼭 누구 보고 시켜요. 어이 김 사장 119 전화해. 형님 119가 몇 번이에요? 야 이 새끼야 몰라 114에 물어봐. 이러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여성 한 분이 여보세요 119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어머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고요. 앞쪽에 거북이 바위가 보이는데 배로 한 2시간 나온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사장님 쓰러졌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울진에는 119 헬기가 없습니다. 어디서 뜨느냐? 동해에서 뜹니다. 동해에서 울진까지 직선 거리는 한 4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헬기가 떠서 바로 올라온 거지. 그런데 여러분 헬기가 남성용 헬기, 여성용 헬기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이게 언제 생기냐면 베트남 전쟁 때요. 베트남 밀림이잖아요. 포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UH-1H라는 헬기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포위가 되면 주위를 다 초토화시키고 구출해 갈 것인가 아니면 높은 곳으로 올려서 이 사람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구출해 갈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초토화시키고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쏴서 초토화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갇혔는 포로들이 쉽게 말해서 헬기만 놓고 나오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뭐냐 군에서는 공격용 헬기 그리고 수송용 헬기 소리를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군대 나온 사람들은 알아요. 군대 나온 사람 소리가 달라. 그렇게 소리를 딱 듣고 아 이게 남성용 헬기다 여성용 헬기다 정확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시다가 그런 일 있을 거예요.
남성용 헬기는 어떤 소리가 나는 줄 아세요? 딱 들어보면 남성용 헬기 이런 소리가 납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하는 게 옆에 대고 야 진짜냐 묻는 새끼 있어요. 혹시 한장하겠다 진짜. 여성용 헬기는 다릅니다. 여성용 헬기는 어떤 소리 하느냐? 박수를 치는지 헬기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구호할 수 있는 줄이 내려오죠. 내려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줄을 잡고 딱 올라가는데 버스에 정원이 있고 자동차에도 정원이 있고 기차에도 정원이 있으면 헬기에도 정원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있어요. 그 헬기의 정원은 10명이었는데 기장을 빼고 나면 9명은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줄을 잡고 올라오는 걸 보니까 남자 9에 여자 1명이 손을 잡고 올라오니까 한 사람은 줄을 놔서 배에 기다려야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으니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헬기의 정원은 10명입니다. 이제 제를 빼고 나면 9명만 탈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손을 넣으시고 배에 기다리시면 금방 보시는 것처럼 제가 금방 들어오겠습니다. 자, 한 분은 배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장을 좀 케어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제가 금방 들어오겠습니다. 남자들이 손을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그렇죠. 이거 전부 똑같은 마음이라니까. 그때 여성이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오늘은 이 사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박수 치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손을 피를 하나도 안 묻히거든. 굉장히 지혜롭다 이거예요. 인생은 여행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 중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는 제주도가 있죠. 여러분들 처음도 다 이름 따라간 거 알아요? 제주도는 옛날에 탐나국이라 그랬습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해야 알아들을 텐데 왜 일본 애들이 봤을 때 어머 탐나 이래 탐나국이에요. 왜 제주도가 됐냐면 지금은 많은 곳이 가고 관광지가 많지만 옛날에는 어느 권력을 잡았다가 내 편이 아니면 보내야 되는 유배지였어요. 유배지였다 제주도가. 그게 뭐냐? 그 시대에 당대에 가장 끼가 많고 재주가 있는 분들이 거기 갔단 말이야. 그래서 재주가 있는 사람이 가는 섬이 제주도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던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도 제주를 주세요 이러니까 거기서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제주도까지 갔다가 돈을 못 받은 사람이 가는 섬이 가파도. 이렇게 사랑을 처음 시작을 하면 가는 섬인 사랑도. 사랑도 사랑을 처음 시작을 하면 뭘 하고 싶어요? 진도 나가고 싶죠. 바로 옆에 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 남자가 자주 가는 곳이 불륜 남자들이 가는 섬이 있습니다. 외도. 쟤는 가본 거예요. 외도 가보셨죠? 그죠? 네, MT는 뭔지 아세요? MT 뭐예요? 네? 그렇잖아요. MT 마트인데 저기는 호텔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생활이 젖어 있는 거야. 우리는 보통 사람 MT 그러면 우리는 마트, 멤버십 트레이닝 이런데 저기는 두말 안 하고 모텔. 불륜 남자가 가는 곳은 외도. 외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복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복상사 아시죠? 예. 할아버지가 젊은 처자하고도 배우에서 죽으면 그거는 안락사입니다. 가부하고 하다가 죽으면 간호사. 직장에서 둘이 만나가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그거는 뭐냐? 산업재해. 부부가 만나서 하다 죽었다? 이거는 우리는 순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6일날 우리 순직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상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유명한 주지스님이 계신데 그 주지스님의 이름이 자위스님이에요. 이거 집에 가면 웃긴다?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되는데 집에 가면 웃겨. 뭐가 자위스님이야? 근데 자위스님이
예, 불공을 많이 안 들고 어쨌냐면 불공을 많이 안 들이고 그걸 했단 말이야. 그 보살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좀 자꾸 작업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복상사 절대로 갔어 배 위에서.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 주지라는 사람이 그래 보살을 꼬셔서 저런 짓을 해가지고 저게 죽고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 절이 하니까 화장을 시켜주라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스님을 한번 모셔서 화장을 시켰는데 세상에 신도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뭐냐 화장을 시키니까 사리가 정말 엄청나게 나와. 스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불심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스님. 이러니까 외부에서 온 그 스님이 그거를 딱 보고는 목탁을 툭툭 두드리면서 이런 거예요. 단디바라 다마리라 단디바라 다마리라 단디바라 다. 제주도에 가면 삼다 삼무라 그러죠. 삼무는 뭐예요? 삼무 삼다 삼무. 제주도는 삼다 삼무의 도시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냐 도둑이었고 대문이었고 그 다음에 거지가 없다 그래서 삼무. 삼다는 바람 돌 또 아니 여자는 많이 없어요. 바뀌었어요. 돌 바람 렌트카. 왜? 빌려쓰기 좋거든. 직거 안 타고 남의 거 타려고 얘. 그래서 제주도 가는 거야 전부 다. 남자만 가냐? 아니야. 여자들도 가. 여자들 가가지고 전부 뚜껑 없는 거 고른다. 이래가지고 나는 벗은 게 좋더라. 이래가지고 제주도에 가면 렌트카가 많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조랑말 있죠. 그런데 변이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꼬리가 3개 달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위에 큰 댐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군수시장, 도지사들이 그 개장식을 한다고 한 버스를 타고 다 온 거야. 그런데 그때 도로가 안 좋잖아. 그래서 도로에다 낙들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트랙터를 갖고 나와가지고 다 묻어줬어. 그 경찰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다 묻었거든. 그래 이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여기 국회의원도 타시고 시장도 타시고 도지사도 타셨는데 이게 생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산 사람이. 그러니까 몇 명이 살려달라고 했어. 그런데 이장님 왜 다 묻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평소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런 고급 유머를 해도 우리 보지 않아요 지금? 누가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프랑스의 총리를 뽑는 그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젊은 총리 후보와 이게 입이 아부아사라 그러나 입이 좀 돌아가는 좀 나이가 있는 그런 총리 후보가 나왔는데 젊은 총리 후보가 자기 정견을 발표해야 되는데 디스하는 거예요. 내 프랑스의 총리가 될 사람이 저렇게 입이 돌아가고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 프랑스를 이끌어갈 사람은 말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디스를 받았으니까 그 약간 연배 그 입이 좀 돌아가신 분이 같이 막 받아쳐도 마땅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이 올라와서 그러는 거야. 네 프랑스 국민 여러분, 저는 입이 돌아가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리더자는 저는 성마선수가 되어야 된다. 왜?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한 분은 복상사로 갔다가 한 분은 정치로 갔다가 지 마음대로입니다. 선배님 중에 한 분이요. 뭐 제주도 분들이 징집입니다. 징집이 많아가지고 선배가 많습니다. 그쪽에 해병대가. 늘 목장을 하고 계신데 우리도 또라이들이 많아요. 목장. 말 목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말 목장이 더 끝에 말만자를 써가지고 더 해주마. 이게 목장 이름이에요. 이게 늘 가면 제가 제주도 자주 가니까 가면 이 교수 저분들이 교수라고 그러는데 이 교수 한번 와. 아니 이 목장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자고 한번 와. 말고기 안 먹어봤지? 한번 와. 근데
이 스케줄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중간에 하루가 비었어요. 비어가지고 혼자 올레길을 이렇게 팔동안을 걷다가 그 선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러다 정말 쫓겨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터덜터덜 갔어요. 가니까 그 선배가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봤으면 되게 밝으셔야 되는데 이 녀석 왔어? 오래간만이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배님 무슨 일 있어요? 이러니까 복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수컷들이 암말들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사니까 이 암말들이 다 담장을 넣어서 도망을 갔대. 그렇게 순말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을 뭐라는지 아세요? 할 말이 없다. 야, 밖에 나가보니까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낫잖아. 밖에 나가니까 이게 할아버지 말들이 덤벼들고 애순이들이 막 덤벼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도 집에 있는 애들이 낫다. 걔들이 좀 낫다.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우리로 들어가자. 이러니까 이게 순말들이 미안한 거야. 자기들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가서 사과해서 모시고 오자. 그래서 암말들이 목장에 다 들어왔는데 순말들이 자기 찾으러 간다도 하나도 없네. 이런 현상을 해줄 말이 없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주 할아버지 말들이 와가지고 막 나도 남자야 나도 나와 물 나온다니까 뭐 이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현상을 뭐냐 쓸 말이 없다. 그래서 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말꼬리 잡는 인간들, 말 중간에 쑥쑥 들어오는 인간들, 말 빙빙 돌리는 인간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인간들, 말끝마다 라떼는 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주위에 계시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말들도 싫어하지만 인간도 만나서 안 될 종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맞자를 써서 오늘 여러분한테 특별히 콘서트 오셨으니까 오늘 말맞자를 써서 집에 좀 키우세요. 오늘 말맞자를 써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 행복하게 해주마, 웃게 해주마, 사랑하게 해주마, 대박나게 해주마, 건강하게 해주마, 평생 영원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마. 이런 말들을 하시면 된다. 이 1년에 스스로 스케줄이 제가 일정치가 않으니까 이게 긴급하게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행사 후배들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좀 싸게 뜨는 여행이 스케줄이 맞으면 가거든요. 저는 백두산을 한 2번 갔는데 천지를 다 봤습니다. 근데 그 해에 작년도 가을에 한라산 백록담을 가고 그래서 올 2월달에 백두산을 가고 싶은 스케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하필 그때 좀 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몸을 싣고 갔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2번 다 봤어. 그래서 영길고장에 도착하는 가이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백두산에 오시면 천지를 볼 수 있는 한 10km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내일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백두산을 향해서 숙소로 옮겨서 갔습니다. 옮겨서 가가지고 숙소를 잡고 내일 아침에 일찍 자기가 오겠다. 왜냐? 서는 순서대로 천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날 눈발이 조금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나는 2번 다 봤으니까 정말 운이 좋은 놈이니까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우리가 버스가 좀 조식을 빨리 먹고 버스를 빨리 탑승을 했어요. 순서대로 버스가 되는 순서대로 천지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가이드가 얼굴을 봐서 잘 주무셨어요? 어떻게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백두산에 출발합니다. 천지로 출발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손님 여러분 오늘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전해드릴까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이요! 이렇게 했네. 좋은 소식.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행운합니다. 밤새 백두산 천지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 어떤 소식보다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박수치고. 나쁜 소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백두산 천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백두산에 갔던 여행이 실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정일 뿐입니다. 왜? 다음에 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스케줄에 없던 일정이 생긴 거예요.
가이드가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가자는 거예요. 생가. 나는 너무 좋죠. 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나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데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는 저를 괴롭지는 않아 인생이. 근데 나와 다른 이야기 했던 사람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관광지를 만들어 놨는데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동네인데 그냥 우리 사는 것처럼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초가집을 해서 그거 다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그 윤동주 선생님께서 썼던 시들이 다 이 돌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가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한자 한자 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내용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러잖아요. 많이 아는 것처럼 뭔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저 되게 유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갈 때 뭐 보이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전시회 미술관 갔을 때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전시회 미술관 가거든. 초점이 좋아 초점이 이러고 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도 뭘 아는 것처럼 되잖아. 어차피 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끄덕끄덕하고 가는데 정말 많은 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것을 윤동주 스님이 썼다고는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지만 북쪽이니까 리을로 씁니다. 리을. 그래서 내일 그 시입니다. 내일 하고 바랬더니 밤을 새고 동이 트면 내일이라고. 내일을 기다리는 나는 밤을 새고 동이 트니 내일은 없고 오늘이더라. 친구여 동무여 내일은 없고 오늘이더라.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분도 계세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는 탑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38%가 우울증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치료받는 사람은 2%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만 큰 게 아니라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 그 방향을 자꾸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발본으로 나오세요. 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요. 어둠에 갇히지 않은 별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꽃이 피기 위한 하나의 바람이고 내가 지금 어둠에 갇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의 곳끝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근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향기, 그 어느 것 하나도 눈부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힘든 오늘을 살아온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저 그런 하루가 지나고 별 볼 일 없는 하루가 또 온다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후회와 다가올 미래의 불안감으로 오늘을 망치지는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부시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소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여러분들은 눈부시니까. 대한민국에 수없이 있는 아티스트가 있지만 마이크 하나로 지금 110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잘하는 새끼는 혼자 있어. 끼지 마라, 진짜. 좀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혼자 있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운 거래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왜? 인생이 그나마 살만한 건 주위 사람들과 나만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낭만이 넘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낭만에 대하여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